제가 어머니 딸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야. 사실은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화려한 날들 일화에서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유전자에 예술 DNA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영라 같은 아이가 나왔지? 라고요. 맞습니다. 영란은 고성의 박진석 사이에 나온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영란은 누구의 딸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진석은 영라가 그린 새로운 작품을 바라보며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폭에 담긴 색채의 조화와 붓터치의 섬세함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예술적 경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화실에 걸린 영라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던 박진석의 시선이 한 점에서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완성한 풍경화였는데 붓 하나하나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완벽한 통제력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재능이 나올 수 있지? 박진석은 자신의 그림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화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솔직히 범죄에 가까웠어요. 개인전을 몇 번 열어봤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지금은 주로 아마추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애 역시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성격으로 숫자와 계산에는 밝았지만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박진석은 영라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놀라운 재능들을 떠올렸습니다. 3살 때부터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선생님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특별한 아이라고 했었죠.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때 고성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남편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영라 그림 보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말하면서 응, 볼 때마다 신기해. 정말 우리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말에 고성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지만 그녀 역시 가끔씩 영라를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을 느꼈거든요. 마치 친딸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느꼈던 그 이상함을 고성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영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어색함. 다른 산모들은 모두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는데 자신은 왠지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첫 출산의 당황스러움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영라 들으면 상처받아요.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진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라가 그림을 그릴 때의 집중력과 완성도를 보면 이게 정말 자신의 유전자에서 나온 재능인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영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막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또 제 그림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너는 정말 우리 딸이 맞냐? 이런 재능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식의 농담들을. 처음에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칭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말들이 주는 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영라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뜻이야. 박진석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영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냥 가끔 제가 이 집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나의 말에 박진석과 고성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고성이가 영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전 제 방에 있을게요. 영나가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고성이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20년을 키운 딸인데 왜 완전히 내 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고성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박진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문득 영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영나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건네준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어색함. 다른 산모들처럼 모성애가 솟구치기보다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첫 출산의 당황스러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영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기 어려워서 이름표를 여러 번 확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간호사들도 아이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다음 날 아침 영나가 대학 입학 서류를 준비한다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 어디 있어요? 대학 제출용으로 필요해요. 아, 그거 다락방에 있을 거야. 엄마가 찾아줄게. 고성이는 오래된 서류들을 찾기 위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20년 전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나의 출생신고서. 하나씩 꺼내다가 고성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만실에서 받았던 신생아 관련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뭐였지?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챙겨둔 서류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꽤 많은 양이었어요. 출산 확인서, 신생아 검사 결과, 병원 퇴원 서류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고성이는 이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가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2001년 6월 15일 마이너스 같은 날 태어난 신생아 둘. 혼동주의. 김간호사 인수인계사항. 고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혼동?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2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의 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출생 시간이 영나와 겨우 30분 차이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일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고성이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내부 보고서 형태의 문서였어요. 2001년 6월 15일 마이너스 신생아실 관리 소홀로 인한 혼동 사건 발생 보고서. 고성이는 숨을 죽이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신생아실에서 같은 시간대 출생한 두 신생아의 팔찌가 바뀐 상태로 발견됨. 담당 간호사의 부주의로 추정됨. 두 신생아 모두 외관상 유사한 특징을 보여 즉각적인 구별이 어려웠음. 발견 즉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 조치 완료함. 부모들에게는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함.
고성이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정 조치 완료? 정말 완료된 걸까요? 아니면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당시 담당 간호사가 두 신생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동이 발생한 시간이 약 2시간 정도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바뀐 상태였다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생아 관리 시스템 개선 예정. 본건에 대해서는 의료진 외부 노출 금지. 부모 고지 불필요 판단됨.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아이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던 것이고요. 그럼 정말 갑자기 고성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최근 들어 자꾸 신경 쓰이던 그 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호를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친밀감과 끌림. 처음 은호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을 고성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불쌍한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은호가 내 진짜 딸이라는 거야?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이에 대한 기록도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태어난 두 번째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기. 고아원으로 보냈다는 뜻인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고아원에서 자란 이후 영나에게서 느꼈던 어색함, 그리고 은호를 볼 때마다 드는 묘한 감정까지. 고성이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진짜 딸은 외롭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몰랐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간 딸로 키워온 영나에 대한 애정도 진짜였거든요.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 세월 동안 함께한 추억들과 감정들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참 동안 다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나에게 말해야 할까요? 은호에게는? 그리고 박진석에게는? 그날 저녁 고성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영나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입시 준비 때문에 좀 힘들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고성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에요. 영나가 고성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영나는 최근 며칠간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어색함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박진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영나의 그림을 볼 때마다 하는 그 말들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뭔데? 박진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영나가 태어난 그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아이도 태어났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20년간 남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딸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은호? 네. 같은 날 태어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성이는 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끌림, 그리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마음. 확실한 거예요?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은호를 직접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어요. 박진석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20년간 딸로 키운 영나가 친딸이 아니라니.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진짜 딸이 외롭게 자라고 있었다니. 영나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고성이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다시 만나서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의 딸인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쯤 어때?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성이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딸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 고성이는 영나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영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0년간 딸로 키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나 역시 최근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신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날 밤 영나는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여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응. 서류도 있고 은호를 직접 보니까 더욱 확실해졌어. 은호? 영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영나는 20년간 남의 아이를 키운 거야. 그리고 우리 진짜 딸은. 영나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며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은호가 우리 친딸이라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뀐 모양이야. 그럼 영나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영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2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박영나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의 추억도,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도?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영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부모님과 닮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 진짜 부모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도, 이 이름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도, 이 이름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다음 날 영나는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닮았네. 이제 보니 정말 박진석과 고성희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눈썹 모양, 코의 형태, 입술선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왜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란은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 책상 위에 추억이 담긴 사진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도 박영라가 아닌 건가요? 중얼거리던 영란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병원에 둔 채 사라진 걸까요? 한편 거실에서는 박진석과 고성희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은호에게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라고 갑자기 말할 수는 없잖아. 박진석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년 만에 친딸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그동안 못다한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어요. 일단 만나서 천천히 얘기해보죠. 은호도 충격받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은호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란은 방문을 조금 열고 엿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은호를 만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호 언니, 이제 진짜 이 집의 딸이 되는 건가? 영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은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20년간 자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은호가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은호야, 혹시 시간 있니?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야. 카페에서 만날까? 은호는 고성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3시쯤 어때? 평소 가던 그 카페에서. 네, 그럼 거기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고성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네요. 20년 만에 친딸에게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약속한 카페에서 고성희는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라떼도 쓰게만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성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은호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더욱 닮아 보였어요. 은호야, 여기 앉아.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궁금해요. 은호가 자리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미소가 사라졌어요. 은호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고성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철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요. 그때 너의 친부모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니? 은호는 고성희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궁금했어요. 하지만 상철 아버지가 워낙 잘해주셔서 그냥 지금 가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호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친엄마일 수도 있어. 은호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20년 전에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고성이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 기록,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그리고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은호는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고성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영란은 우리가 20년간 딸로 키웠지만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아. 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궁금해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카페를 나선 후 은호는 한참 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고성이가 자신의 친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 아버지와 강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에 도착한 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누나, 오늘 왜 그래? 뭔가 이상해. 강호가 은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은호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고성이와 은호는 함께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고 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라 역시 결과가 궁금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언제 결과가 나와요? 영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고성이의 대답에 영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정말 모든 게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 일치. 확실했습니다. 은호는 정말 고성희와 박진석의 친딸이었어요. 고성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보다는 2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낸 것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어요. 은호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은호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이네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병원 실수였는걸요. 은호는 오히려 고성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분들의 딸이라고? 그날 저녁 은호는 상철과 강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누나의 친부모를 찾았다고? 강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믿기지 않지만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어. 상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딸처럼 생각했던 은호가 진짜 부모를 찾았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를 떠날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와 강호가 진짜 가족이에요. 은호의 단호한 대답에 상철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과도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한편 박진석과 고성이는 영라에게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영라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영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은호 언니가 부모님의 친딸이었군요. 영나야, 하지만 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야. 정말요? 물론이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가짜일 리 없잖아. 박진석의 말에 영란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계속되었어요. 저의 진짜 부모님도 찾아주실 거죠? 그럼 반드시 찾을 거야. 고성이가 영나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네 사람이 모두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고성이가 주선한 만남이었는데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박진석과 고성이의 집 거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호는 처음 이 집에 와봤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진석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은호야, 정말 우리 딸이구나. 박진석은 은호를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은호 언니. 영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닌 복잡한 관계가 되었어요. 영나야, 미안해. 은호가 영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왜 사과하세요? 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내가. 아니에요. 저도 20년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어요. 영나의 말에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영나의 질문에 모두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철 아버지와 강호와 함께 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무리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박진석이 은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영나는 어떻게 할 거야? 고성이가 영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진짜 부모님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집이잖아요. 영나의 대답에 고성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은호 언니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상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나도 그래. 우리 자매가 된 거잖아. 은호의 말에 영나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요? 혈연으로는 복잡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지. 박진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2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랑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처음 본 순간 밝은 성격과 때묻지 않은 영혼 같은 은호의 모습에 처음부터 마음을 뺏겼습니다. 9년 전 이 지역을 따라가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본 은호의 모습.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재는 단 하루도 은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의 성재는 몰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특별함이 단순한 호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특별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성이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황변된 사진들 사이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7살쯤 된 여자아이와 8살쯤 된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지금 성재와 은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그들은 이 사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고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성재의 9년간 이어진 일방적인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충격적일 만큼 복잡했습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성재는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였고 옆에는 항상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기억들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성재는 묘한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은호의 웃음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꿈에서까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그 느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성재가 9년간 은호를 좋아해온 이유를 공공 생각해보면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그 특별함이 단순한 호감과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오후 성재는 어머니 고성이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책을 찾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사진첩이었지만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본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찍힌 여자아이의 모습이 꿈에서 본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성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5살, 6살, 7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여자아이는 계속 자신과 함께 있었어요. 마치 진짜 남매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서 성재는 더욱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의 은호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 마지막 날 -1998년 겨울.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와 자신이 어릴 때 함께 지낸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은호에게 느꼈던 그 특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재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 나섰지만 고성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린 성재는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들고 다가갔어요. 고성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우연히 발각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성재가 은호와의 관계를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성재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은호 역시 최근 들어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재와 함께 있을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성재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성재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지역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은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재를 보면 오빠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이에요. 연인보다는 가족 같은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말을 들으며 예전부터 자신이 느꼈던 묘한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함께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는 연인 같은 설렘보다는 가족 같은 자연스러움이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역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재에 대해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은호는 성재를 9년 전에 처음 만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호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 함께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날의 슬픈 이별. 하지만 이런 기억들은 너무 어렸을 때의 것이라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고성이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평소 고성이가 은호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은호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어 긴장했습니다. 약속된 카페에 나타난 고성이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통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가 그날은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과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던 은호에게 고성이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은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사람이라고 덧붙였어요. 은호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고성이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는 자신의 친딸이라고. 은호는 고성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알고 지냈던 고성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성이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성재는 진석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은호와 성재는 의분남매라는 것이었어요. 고성이가 박진석과 재혼하면서 성재는 은호의 의붓오빠가 된 셈이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년간 자신을 좋아해왔던 성재가 의붓오빠였다니. 그동안 성재에게서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의 정체가 이것이었을까요? 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재가 자신을 좋아해온 것이 의붓남매 간의 감정이었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고성이는 은호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은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성재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가족의식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고성이는 성재에게도 같은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성재는 어머니로부터 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이 9년 동안 의붓 여동생을 사랑해온 것이냐고. 성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이 된 이상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성재는 고성희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느냐고. 고성희는 대답했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실제로 고성희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 왔습니다. 성재의 일방적인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성재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성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린 시절 꿈에서 본 그 여자아이가 정말 은호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성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와 자신이 어릴 때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 고성희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고성희의 설명에 따르면 은호가 7살, 성재가 8살이었을 때까지 그들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은호는 고성희의 집에서 지냈고 성재와 은호는 진짜 남매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9년간 은호에게 느꼈던 특별함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호를 보내게 되었느냐고. 고성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고성희는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호를 계속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고성희에게는 당시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은호를 보낸 진짜 이유는 훨씬 복잡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진실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성재가 알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지역은 은호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의 지적은 예리했습니다. 고성희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왜 갑자기 폭로하게 된 걸까요? 지역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고성희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단순히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어요. 은호는 지역의 말에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고성희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족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성재는 진실을 안 후 며칠간 은호를 피했습니다. 의붓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9년간 품어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성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9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떤 때는 은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가족이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은호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붓남매라는 관계를 알고도 여전히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잘못된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은호 역시 성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붓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성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은호가 성재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의 정체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연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했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연스러운 그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은호는 성재의 9년간의 마음을 생각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성재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호는 성재의 일방적인 사랑을 거절해온 자신의 본능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나마 가족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았어요. 박진석은 아들 성재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성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성재가 은호를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그 감정의 복잡한 성격도 어림짐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감정 변화를 지켜보면서 성재의 은호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연인 관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성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성재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다고 말이에요. 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박진석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성재는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나의 끈질긴 추궁에 고성이는 결국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고성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영나에게 말했습니다. 영나도 자신과 박진석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 아니라고. 영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나가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지 묻자 고성이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나는 은호의 친언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동경해왔던 은호 언니가 실제로는 친언니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은호와 영나는 쌍둥이 자매라고. 20년 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둘을 떨어뜨려 놓게 되었다고 했어요. 영나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왜 따로 살게 되었느냐고. 고성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고성이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성이에게는 당시 다른 계산이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영나만 키우려고 했었다고. 은호는 자신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말이에요. 고성이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박진석과의 결혼을 통해 인생을 바꾸려고 했을 때 두 아이 중에서 더 영리해 보이는 영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영나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영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한편 지역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지역은 고성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갑자기 폭로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20년 전 상황과 최근의 행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사설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성희의 과거와 현재 계획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희는 20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가 부유한 박진석과의 결혼을 통해 인생 역전을 노렸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성희가 은호와 영라 중에서 의도적으로 영라만을 선택해서 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더 영리하고 예뻐 보였던 영라가 자신의 계획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고성희가 다시 은호에게 접근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은호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고성희는 은호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 성재와 은호의 관계를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일방적인 사랑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분남매라는 진실을 폭로한 것이었어요. 지역은 이 모든 사실을 은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거든요. 육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역은 은호에게 고성희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호는 조사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고서에는 고성희의 20년간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은호를 의도적으로 버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왜 다시 접근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어요. 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고성희가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여겼다니, 그리고 성재와의 관계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니. 지역은 은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최근에 성재와 은호에게 진실을 폭로한 것도 순수한 가족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성재의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어요. 은호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대해준다고 생각했던 고성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한편 성재도 어머니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성재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은호를 자신의 계획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니. 그리고 자신의 9년간의 진심까지도 그녀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니. 성재는 고성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고. 은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고성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성재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호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어요. 성재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은호를 어머니의 계획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9년간 은호를 좋아했던 것은 진짜 감정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성재는 의붓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은호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오빠로서 은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박진석도 아내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고성희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고성이는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지속해온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결국 가족들을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라도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고성이에 의해 선택받은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은호가 의도적으로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영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이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성숙한 반응을 보인 것은 피해자인 은호였어요. 은호는 고성이의 진짜 의도를 알고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고성이가 20년간 영라를 키워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은호는 고성이를 만나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산이 있었던 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호의 넓은 마음에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은호가 오히려 자신을 용서해 주다니. 고성이는 자신의 작은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성재도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을 완전히 거부하고 은호를 진심으로 보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성재는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호를 어머니의 계획에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9년간의 감정이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을지라도 은호에 대한 마음은 진실했다고 고백했어요. 성재는 이제 연인으로서가 아닌 진짜 오빠로서 은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붓남매라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건전한 가족애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고성이에 의해 선택받은 아이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20년간 함께 살아온 정은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영란은 은호를 만나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가 된 것 같다고. 그동안 느꼈던 친근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두 자매는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재회였어요.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매애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은호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성이의 계획도 성재의 일방적인 사랑도 더 이상 그들 사이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역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혈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라고 선언했어요. 박진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고성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계산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성이는 특히 은호와 성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실만 말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후 각자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성재는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9년간 품어온 은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했거든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가족애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재는 며칠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호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 은호가 울 때 달래주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순간까지. 성재는 깨달았습니다. 9년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 헤어진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과 함께 성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금기된 감정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은호의 오빠가 될 수 있었어요. 한편 은호도 성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9년간 성재의 마음을 거절해왔던 자신의 본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오히려 성재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커졌어요. 은호는 성재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9년간 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척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성재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말이에요. 하지만 성재는 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그들이 연인 관계가 되었다면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후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성희의 계획도 성재의 일방적인 사랑도 더 이상 그들 사이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역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라고. 그동안 숨어있던 복잡한 사정들이 모두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은호도 지역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성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지역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지역과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란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바뀐 상황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영란은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출생의 비밀이 충격적이었지만 20년간 고성희와 박진석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찾은 친언니 은호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영란은 두 가지 가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을 양부모로 인정하면서도 은호와는 친자매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에요. 박진석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계산적인 행동을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20년간 영란을 정성껏 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고성희는 가족들의 용서에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받아들여 주다니. 고성희는 진심으로 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던 어느 날 고성이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전화 상대는 2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거든요.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고백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아직도 숨긴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고성이는 20년 전 은호와 영나를 떨어뜨려 놓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은 일부만 진실이었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긴장한 채로 고성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또 무슨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일까요? 고성이는 깊은 숨을 쉬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은호와 영란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무엇이었을까요? 영나가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은호와 영란은 자신이 우연히 맡게 된 아이들이었다고. 20년 전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이 쌍둥이 딸들을 잠시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은호와 영나였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은호와 영나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리고 20년 만에 딸들을 찾으러 온다고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고성이가 문을 열자 우아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은호와 영나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수정이라고 소개하며 은호와 영나의 진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20년 전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쌍둥이 딸들을 키울 수 없어서 고성이에게 1년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성이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20년간 딸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고성이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정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수정은 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인 자신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키워준 고성이와 계속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은호와 영란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어머니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수정은 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쌍둥이를 키우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1년 후에는 다시 데려갈 계획이었는데 고성이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그 후 20년간 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고성이가 철저히 숨겨놨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최근에야 은호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서야 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고성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영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이수정은 딸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할 수는 없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고성이는 이수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이수정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죄송했어요. 이수정도 고성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허락 없이 딸들을 키웠지만 덕분에 은호와 영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성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은호가 진짜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은호가 멀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성재는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9년간 잘못된 방향의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오빠로서 은호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은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함께 가더라도 아니면 지금까지의 가족과 계속 살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은호와 영란은 각자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은호는 진짜 어머니 이수정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동안 못다한 모녀의 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고성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이기적인 계산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을 키워준 것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영란은 반대로 지금까지의 가족과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20년간 고성이와 박진석이 보여준 사랑이 진짜였고 이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영란은 이수정에게도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의 딸이지만 마음으로는 지금의 가족이 더 편하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진짜 어머니로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이수정은 딸들의 선택을 모두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호와는 함께 살면서 모녀의 정을 키워가고 영나와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 가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복잡했던 관계들이 정리된 후 각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은호는 진짜 어머니 이수정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20년 만에 모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수정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딸과의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은호도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역은 약속대로 은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은호와의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장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았지만 진짜 사랑 앞에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한 달에 2번씩 제주도를 방문했고 은호도 가끔 서울을 찾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거리 때문에 더욱 간절해졌고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재는 9년간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인 수빈과 건전한 연애를 시작한 것이에요. 수빈은 성재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믿어주었어요. 성재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진심으로 여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제주도를 방문해서 은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오빠로서의 역할을 다했어요. 영란은 여전히 박진석과 고성희와 함께 살며 예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점점 인정받으면서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가 되었어요. 영란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방문해서 은호와 자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쉽게 회복되었어요. 고성희와 박진석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어요. 고성희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은호와 이수정을 자주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힘썼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정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와의 시간이 행복했고 영라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2년 후 은호와 지혁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성재와 수빈, 영라, 그리고 이수정까지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성재는 은호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감정은 없었어요. 오직 여동생의 행복을 바라는 오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영란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친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어요. 고성희는 은호에게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준 은호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수정은 딸의 결혼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다니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결혼식 후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제주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이수정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수빈도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정적인 아버지로 살고 있었어요. 영란은 예술가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어요. 여전히 독신이었지만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수정도 은호의 가족과 함께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은 딸과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모든 가족들이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쌍둥이 아들들이 은호의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성재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지혁도 동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과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어요. 영란은 언니의 말에 공감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고성이는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 서로를 선택한 진짜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수정은 늦게나마 이런 큰 가족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찾으러 왔다가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해가 지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성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년간 잘못된 사랑으로 고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은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행복을 얻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